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헤지펀드 우리 입문에서 2회차 이제 강연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1회차를 했었죠. 이제 1회차에서는 약간 아주 베이직한 내용을 다뤘는데, 그 헤지펀드의 개념, 특히 이제 매니저의 스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헤지펀드는 그 자산 클래스에 있어서 세계에서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한국형 그 외국인 대상 헤지펀드를 20년 전에 할 때 외국인들이 저한테 시딩을 줬던 게 이나무가 한국 주식을 제일 많이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돈을 줬었던 거고, 거기서 제가 또 두 번째 한 얘기는 고객과 헤지펀드 매니저의 얼라이먼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좋은 헤지펀드, 오늘 이제 설명드릴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들도 실제 운영하는 분 아니면 그 운영사의 창업자의 돈들이 대부분 펀드에 투자가 돼 있어서 고객과 내가 따로 놀지 않고 얼라이먼트가 확실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공매도 숏셀링을 해서 이제 시장 리스크와 업종 리스크를 이제 많이 제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과 거꾸로 가는, 인간이라는 건 소유하고 갖고 올라감으로써 내가 윈하는 그런 철학도 있고 인간의 그 성격이 있는데, 이제 하락하면서 내가 돈을 버니까 이 숏셀링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회차는 그 헤지펀드들의 어떠한 그 숫자로 본 이 펀드들의 그 성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론적인 내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우리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펀드들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헤지펀드들은 대부분 잘하는 데들은 다 돈을 안 받아요. 이미 돈이 너무 많고 펀드를 많이 운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과 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운영을 안 해도 이 펀드들이 뭐 수천억, 수조 원씩 매년 돈을 버는데, 여기 돈을 넣기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하지만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우리가 꼭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투자에 판단이 도움이 되는 그런 몇 명의 헤지펀드 매니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성공한 헤지펀드의 대부분은 유대인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왜 그럴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본론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헤지펀드 전략 중 하나인 액티비스트, 행동주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국내에도 이제 지난 3월 주총 때 우리 로컬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은 활약을 보였는데, 여기 이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는 행동주의는 롱숏 전략 중 하나로 대체로 장기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롱숏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저평가된 문제 있는 기업을 롱을 하고 그것의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숏을 같은 업종이나 국가 내에서 치고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주의 매니저는 유달리 유대인이 많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헤지펀드 중에 좀 잘하는 사람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은 유대인들이고, 특히 행동주의자들은 유대인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되게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지는 걸 싫어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주 잘 따지니까, 행동주의자라는 것은 법률적인 다툼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특히 행동주의자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 유대인이다. 우리가 보통 아는 엘리엇, 데이비드 아이언홀, 여기 보시는 분, 이분은 이제 그 애플의 팀 쿡을 2012년에 주주환원을 되게 가르친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고,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왔을 때 리먼 브라더스가 실제 파산했다고 미리 예견을 해서 공매도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죠. 세 번째는 투자회사 경영권을 인수해서 본인들이 CEO 역할을 한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저의 업계 후배인 이창환 대표도 SM 주식과 관련돼서 뭐 먹튀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제 경영을 하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환 대표는 SM 주식을 계속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도 안 팔았고 메인 펀드에선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코칭을 하고 감독을 하고 이제 모니터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CEO 역할들은 행동주의자 펀드는 하질 않습니다. 네 번째는 헤지 펀드들은 행동주의 펀드들은 성과가 뛰어나 운영 자산이 커지고 펀드의 수도 많아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헤지펀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장기적으로 수수료 차감 후 연투자 수익률이 6% 수준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실제 수수료를 많이 띄고 나서 실제 장기 수익률이 한 8%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군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헤지펀드는 주식 투자보다 리스크가 대체로 낮다. 왜냐하면 롱 주식을 갖고 있고 숏을 공매도를 해서 팔아서 시장 리스크가 거의 제거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헤지펀드는 리스크가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지난 그 1회차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창업 매니저가 자기 돈을 고객 펀드에 넣어서 이해관계의 일치를 얼라이먼트를 추구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PE는 펀드 매니저 능력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천차만별이다. 제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러한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은 진짜 좋은 매니저한테 돈을 맡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맡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선수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헤지펀드 개념을 제가 조금 이론으로 한 2, 3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여기 이제 세로축에 보다시피 높은 성과를 투자 성과를 내려면 가로축과 같이 정의 상관관계 리스크를 좀 더 많이 져야지 그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건 은행 예금, 다음이 채권,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도 뭐 KTNG 같은 데가 리스크가 적고 그 다음에 은행주,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가 이제 리스크가 많죠. 근데 워런 버핏가 얼마 전에 주총에서 본인 주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좋은 기회를 의외로 시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좀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시장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엮여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베터라는 건 똑같은 리스크에서도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작년 말에 삼성전자가 한 5만 원대 거래됐던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과매도 됐었던 것이고, 밑에 보면 월스 똑같은 리스크를 지구도 우리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월스인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너무 버블이 생긴 배터리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라는 것은 매니저의 스킬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이제 벤치마크가 리스크와 리턴이 조합인데 이것보다 좀 더 같은 리스크를 지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알파를 만드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알파를 만드는 게 이제 헤지펀드 잘하는 매니저들의 스킬이고, 또 아울러서 같은 수익률을 얻고자 해도 좀 더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결국 우수한 헤지펀드는 알파를 창출하면서 리스크를 축소하는 그러한 뛰어난 스킬, 그러한 그 실력, 능력이 있는 것이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지펀드를 얘기할 때 개념 중에 제가 이제 그 헤지펀드의 성과를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개념은 알아야 돼요. Net Exposure, 이거는 시장에 대한 순노출도, Gross Exposure는 펀드의 총 노출도. 그러니까 내가 100의 돈을 갖고 100이라는 주식을 롱을 하고 90을 숏을 했으면 net exposure는 이제 분자에 100-90을 하고 NAV, 나의 원래 투자 원본 100을 하면 순노출도는 10%죠. 내가 100을 운용을 하지만 원본이지만 실제 나의 시장 노출도는 10%고, 시장 중립형이란 마켓 뉴트럴이라는 것은 롱하고 숏이 똑같은 비중이니까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그로스 익스포저는 나의 투자 원본은 100이지만 내가 차입을 해서 전체 투자를 한 롱 플러스 숏을 더한 게 100 플러스 90을 더한 게 NAV 투자 원본으로 나눈 100으로 나누면 총 노출도는 190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전반적인 시장의 노출도입니다. 근데 밑에서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헤지펀드들은 최근에 시장의 노출도를 아주 극히 낮춰서 그 알파를 통해서 이제 그 수익률을 내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999년 이후로 한 20년이 넘는 통계를 보면 헤지펀드들 전 세계에 한 8,000개가 넘는 헤지펀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4, 5천 개를 대상으로 이제 통계를 잡은 것인데 지난해 20여 년 동안 수수료를 제하고 이제 펀드에 맡긴 투자 가입 중에서 연 8.2%의 수익률을 냈다.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배당 포함해서 연 10%의 수익을 내고 한국 주식은 불행히도 요것보다 낮은 6에서 7%. 한국 주식보다 훨씬 적은 리스크를 지고 헤지펀드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헤지펀드를 찾아서 투자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위기인 2008년 여기 빨간 박스 왼쪽이나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헤지펀드는 NAV가 많이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제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에는 한 12%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12%라는 것은 12%에서 그 관리 수수료 2%를 차감한 10%에서 20% 고객한테 벌어준 돈에서 뛰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수수료 차감 전에는 한 12% 정도 수익을 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분기, 월 수익률도 있지만 매월 기준 얼마만큼 플러스를 낼 확률이 있냐. 근데 헤지펀드는 여기 이제 보시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월, January부터 December, 12월까지 월별로 보면 녹색이 이제 플러스가 난 달이에요. 한 70% 정도, 그러니까 10달이면 7달은 플러스를 내고 3달이 마이너스가 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2008년에도 그 금융위기에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할 때도 한 10%가 좀 안 되는 그런 하락률을 보였고 작년에도 한 4.9%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도 6개월 연속 하락을 해서 한 12, 3% 깨먹었는데 그 다음 연도 2009년에 7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해서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제가 파란 걸 표시한 걸 보면 원본이 회복이 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이 당시에 이제 전반적인 증시는 일반 시장은 회복하는데 한 3, 4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지펀드를 분석할 때 절대 수익률 absolute return이라는 게 8.2%, 그다음에 이제 연간 변동성이라는 리스크의 개념이죠. 얼마만큼 이게 이제 변동을 하느냐. 이게 5.2인데 요것을 나눈 비율이 샤프 레이쇼라고 해서 1.2에 육박하는데 일반 우리가 시장을 살 때 이거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 되게 적은 리스크를 지고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내서 헤지펀드의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그 maximum drawdown이라고 이제 오른쪽에 중간쯤 보면 12.7%인데 여기 뭐냐면 이제 NAV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하락을 쭉 하다가 다시 회복을 될 때까지 그 하락한 퍼센티지를 12.7%니까 보통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한 20, 30%씩 빠지죠. 그거보다 훨씬 그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는 그런 헤지펀드의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공모형 펀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벤치마크 대비 거의 비슷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별로 능력의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에도 물론 아주 잘하는 공모 펀드인 가령 VIP나 KB자산 같은 데가 있지만 사모펀드들은 그게 헤지펀드건 바이아웃 펀드, PE건 매니저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 매니저한테 돈을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면 굳이 중간 정도 하는 헤지펀드한테는 돈을 맡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리스크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펀드를 진짜 고르는 게 헤지펀드나 PE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지펀드 전략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핵심 인물 얘기도 좀 하고 크게 보면 이제 5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좀 친숙한 롱숏, 저평가된 주식을 롱을 하고 고평가된 것을 공매도를 쳐서 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것인데 롱하고 숏의 비중이 똑같으면 시장 중립형, 롱이 좀 비중이 크면 롱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칼 아이컨이나 엘리엇 같은데 이제 행동주의자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행동주의 얘기는 제가 이제 3부 때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엔 거의 없는데 이벤트 펀드예요. 그래서 이제 머저가 M&A가 있을 때 아비트라지를 하거나 주식과 같은 종목의 같은 기업의 주식과 채권의 그 스트럭처 자본 구조 관련돼서 이제 약간 뭐 기술적이긴 한데 이제 머저 아비트라지라는 거 가령 뭐냐면 LVMH가 미국의 티파니를 인수할 때 인수가 깨질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그것이 인수가 된다고 하면 주가가 저평가돼서 그걸 사고 해지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상당히 주목할 만해요. 거물들이 헤지펀드에 많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의 그 큰 변화를 예측을 해서 매크로의 흐름,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선진 시장 대비 이머징 마켓, 외환도 달러를 사느냐, 엔화를 사느냐, 달러를 사느냐, 코리아 원을 사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커머디티 등 아무 상품, 투자 대상을 골라서 그것에 대한 선물 아니면 옵션 같은 걸 해서 자유자재로 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지워터, 레이 달리오가 창업한 브리지워터 같이 사람이 판단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CTA 같이 Managed Futur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렌드 팔로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 계량적인 방법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Relative Value라는 전략도 있고 마지막으로 Multi Strategy라는 것은 이제 여러 전략을 혼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1, 2, 3, 4의 전략을 다 혼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분산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펀드를 Multi Strategy라고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들은 물론 롱숏도 있지만 요즘 대세가 높은 수익을 계속 올리는 글로벌 매크로나 멀티 스트래티지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적인 헤지 펀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롱숏 펀드들은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도 극히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깊이 있게 기업을 분석을 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 뭐 90년대 기라성 같은 타이거의 그 임원이 한국을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도 국민은행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국민은행을 분석을 깊이 있게 했냐 하면 은행장이 자기 은행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산업별로 특화가 돼 있고 IT, 바이오텍 뭐 이런 이제 특화된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미국 외 지역에서는 아시아 헤지 펀드, 롱숏 펀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는 펀더멘털 분석으로 중심으로 하는 롱숏의 전략의 일환이다. 이제 제가 다음 3회 때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유명한 헤지 펀드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게 유대인인 그 조지 소로스 지금 아마 이제 90세쯤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1992년에 영국 파운드화가 그 환율을 약간 팩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펀더멘털이 너무 떨어져서 파운드화가 절하가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 붙잡고 있었거든요.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그것을 파운드를 공매도를 쳐서 평가 절하를 유도했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헤지 펀드가 투자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와서 이제 항상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이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실제 성공한 헤지 펀드들은 많은 경우에 유대인이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짐 사이먼스 이분은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우리 일반 개인들은 돈을 전혀 받질 않아요. 여기는 이제 본인 돈과 이제 파트너들 돈만 거의 운영을 하는데 이분은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수학자 그리고 전미 수학자 협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경이적인 수학자였는데 이제 이분이 헤지 펀드를 변신을 해서
수많은 수학, 물리학,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머죠. 이런 박사를 고용해서 알고리즘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뛰어난 저 퀀트 전략을 해서 거의 뭐 한 3, 40년 동안 매년 3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려서 경이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인류 역사상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이런 짐 사이먼스도 이제 유대인이다. 근데 뭐 일반 투자가들은 전혀 액세스가 안 되고 여긴 되게 약간 신비주의답게 임직원들이 언론하고 인터뷰도 되게 금지가 돼 있고 항상 여기는 매년 이제 IB나 스탠퍼드, MIT에서 뛰어난 수학 물리학 박사들이 졸업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아주 친근한 책도 많이 쓰고 방송도 많이 나온 레이 달리오.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펀드를 보면 대표적인 그 브리지워터의 퓨어 알파 2를 보면 장기 수익률이 30년 동안 연 11.5%. 근데 이제 성과 수수료랑 운영 수수료를 제외하면 한 연 16% 수익률을 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1991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마이너스가 난 연도가 단지 3개년이고 가장 많이 깨먹은 해도 4%밖에 안 되고 실제 금융위기였던 2008년에도 플러스 10%의 수익률을 내서 장기적으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파란 선, 그러니까 S&P 미국 시장이 빨간 선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채권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채권과 같으면서 장기적인 주식보다 높은 수익을 보이는 대단한 장기 성과를 이뤄냈고 여기도 레이 달리오 재산이 25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브리지워터에서 은퇴를 했지만 자기 돈의 반 이상이 이 펀드들에 투자가 되어 있는 얼라이먼트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던 톱10 헤지 펀드 매니저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람을 펀드를 4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타델이라는 세계 최고 100조 원이 넘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또 여기는 증권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미국 증권거래소 거래의 많은 부분을 여기가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사학개미들이 국내 증권사한테 주문을 내면 그 주문이 시타델 증권을 통해서 또 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어려운 시장에서 38% 수익을 냈고 지난 3년 동안 117%의 수익을 냈습니다. 금년에도 1분기 동안 4% 수익을 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뛰어난 사람이고 장기간 성과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헤지펀드 중에서도 지존이고 이 사람은 가끔 가다가 언론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년 10월에도 아마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꺾일 것이고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그걸 되게 주목을 했었거든요.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3프로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분의 입을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것이 되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혀 액세스가 안 되는 펀드인데 밀레니엄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만든 거고 여기는 약간 플랫폼 같은데요. 그래서 이 플랫폼 내에 위에 260개의 투자팀이 있고 아시아에도 한 50개가 넘는 데가 있고 저도 제가 미국 회사 아니면 일본 회사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 여기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펀드가 각기 운영을 하고 전체 밀레니엄이라는 건 전체 리스크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12% 이상 여기 수성과를 냈고 지난 한 30년 넘는 동안 장기간 동안 거의 마이너스를 안 냈고 매년 한 14%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차감 전에는 거의 한 20% 정도 번 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점 대비 아까 말씀드린 드로다운이 한 5%가 되면 펀드 청산을 요구할 정도로 진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한다. 근데 여기는 언론에 별로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개별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그 비밀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별로 참고할 만한 펀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6번
번째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작년에 보였던 건 투시그마. 계량 펀드들이 유명한 데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장기 성과가 한 연 15%쯤 된다고 하고 작년에도 한 10% 정도 투자 성과를 냈는데 여기는 200명이 넘는 박사급 인력, 수학, 물리학,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있고 전 세계 수학 경시대회 1등한 사람만도 14명을 고용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계량 펀드고 이런 데가 가장 잘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증권사 다닐 때도 저희 그 고객이어서 이제 자주 아시아 그 CEO랑 그 임원들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가분들도 명심해야 되는 게 리스크를 많이 지지 않고 리스크를 가급 좀 적게 지면서 어떻게 내가 투자 성과를 내는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20조 원이 넘는 돈의 반 이상이 투자가 돼 있고 작년에도 퓨어 알파라는 그 투 대표 펀드가 한 10% 정도 성과를 내서 상당히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2부 강연은 여기서 마치는데 제가 이제 3부 강연에서는 헤지펀드 중에서도 주주행동주의, 그 다음에 국내 헤지펀드, 재간접 펀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하는 데가 한두 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헤지펀드의 리스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리고 실제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면 어떤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진짜 헤지펀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영어로는 more money than God이라는 아주 진짜 그 깊이 있게 제대로 쓴 펀드가 있고 국내에 번역된 헤지펀드 열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지금 판매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3회를 마지막으로 이 헤지펀드 입문 과정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